양복 입고 갔어요. 뭔가 있어 보이려고. 사장이라는 명함도 파고 그런 거 막 뽕 있잖아. 사장들을 설득을 해서 15개를 뚫었어요. 실적은 한 15개 팔렸나? 그게 한 3,000원이었나 그럴 거예요. 3,7에 35,000원. 안녕하세요. 그로우더 루트의 더 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저의 나름의 인생 흥망성쇠에 대한 썰을 풀었는데 그 안에서 사업했던 얘기들 이런 거를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23살부터 25살 때까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4개 사업을 했던 그 썰을 좀 풀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했었고 어떻게 망했고 어떤 거 배웠는지. 그래서 23살 때 일단 사업을 했던 배경은 우리 집이 말하자면은 망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아들로서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활활 타올라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어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패기만 있었던 거지. 대출을 3,500 정도 받고 그 친구를 설득해서 빚을 낸 거죠. 친구가 그게 한 1,500 정도 됐었고 그래서 사업자금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근데 처음에 했던 거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술 마실 때 사람들 뭐 타먹더라고요. 그럼 어디 술집 가보니까는 녹차 액기스를 팔았어요. 500원짜리 동전 넣고 돌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술을 잘 못 먹으니까 소주의 역한 냄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싫었거든요. 근데 그거 넣어서 먹으니까 잘 넘어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자판기를 먼저 알아봤죠. 문방구 앞에 자판기들 많잖아요. 뽑기 그 기계랑 원액만 있으면 그 사업 할 수 있잖아요. 문방구를 돌아다니면서 그 자판기에 밑에 보면은 회사명들이 써 있어요. 거기다 이제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쭉 돌아다녀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은 저 편의점 앞에 3칸짜리 자판기가 있는 거예요. 한 칸짜리는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 3칸짜리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이제 생각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회사명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해서 찾아가죠. 거기가 대구 옆에 경산이라는 데인데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시나요? 갔죠. 23살짜리가 양복 입고 갔어요. 뭔가 있어 보이려고. 뭔가 사장이라는 명함도 파고 CEO 막 해가지고 그런 거 막 뽕 있잖아. 제 양복 입고 제 아까 말한 대출 같이 받아서 사업했던 친구랑 쫄래쫄래 버스 타고 이제 경산 지역에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우리를 좋게 봐줬어요. 어리잖아요. 딱 봐도 어린 애들이 경산까지 와가지고 본인 만나겠다고 간 건데 원래 그 사업권을 내주기에는 한 1억 정도 필요했어요. 자판기 사업권이. 왜냐면은 다른 데랑 겹치면 안 되니까 지역구 한 개를 떼주고 100대를 구매하면 지역구에 독점권을 주는 형태였어요. 사실 돈이 없잖아요. 1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이제 부탁을 좀 드렸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한테 돈이 많이 없다. 그래서 한 20대 정도로 시작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실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당시 사장님이 본인도 제 나이 때에 이 자판기 사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누군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독점 판매권을 저희한테 줬죠. 그게 자판기 한 대의 물건까지 세팅하는데 23만 원에서 26만 원 들어요. 그거를 해서 한 20대 정도 하면은 벌써 7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20대로 관악구에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생각은 녹차의 액기스를 그게 안에다가 팔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버는 구조는 본인들이 제작한 장난감을 유통하는 그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물건을 다른 거 넣어서 팔면 안 된다는 게 조건이었어요. 어떻게 녹차 팔려고 뽑기를 찾은 건데? 그래서 생각을 바꿨죠, 제가. 녹차는 자판기로 하지 말고 그냥 팔자. 소분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액기스 따로 팔아요. 헤이즐넛 액기스, 녹차 액기스, 석류 액기스 이런 거를 팔아요. 큰 통에다가. 그거를 작은 통에 담는 게 소분업이에요. 그런 게 있대요. 요즘에 아예 그냥 뭐 과자 같은 거를 다양하게 자기가 사가지고 그걸 소분해서 파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게 소분업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소분업으로 해서 사업자 내서 녹차 액기스만 파는 게 아니라 예쁜 조그마한 호리병 같은 데다가 담고
거기 스티커 우리 회사 로고랑 엑기스 이름 붙여가지고 이름이 뭐였냐면 이츠 아직도 기억나. 지금 남아있을지 모르겠네. 없겠지? 녹차만 팔지 말고 우리가 헤이즐넛하고 맛을 되게 다양화 시켰어요. 선택과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맛을 되게 다양하게 해서 영업을 어떻게 했냐면은 술집에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사장을 만나자라고 해서 제가 팜플렛 하나랑 그 제품 하나 들고서 영업을 했죠. 그래서 요런 일이다. 근데 우리가 돈을 안 받겠다. 일단은 녹회만 해달라. 그래서 나중에 팔린 개수만큼 우리가 정산받겠다. 이런 거였어요. 사실 안 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이죠. 딱 봤을 때. 근데 실제로 해보면 장애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광고할 거야. 그러니까 술집마다 테이블이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잖아요. 작은 데에서는 우리를 광고할 수 있는 판때기 하나 세우는 게 어렵더라고. 왜냐면 본인들 메뉴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메뉴판에다가 우리 거를 넣기에는 또 정형화된 메뉴판이 다 있고 여러 가지로 장애물도 많았지만 사장들을 설득을 해서 15개를 뚫었어요. 일단은 실적은 한 15개 팔렸나? 15개 가게에다 납품을 하긴 했는데 15개 정도가 팔렸다. 그게 한 3,000원이었나 그럴 거예요. 3,000원. 비싸죠? 3,000원, 3,7에 3만원. 그러네. 45,000원 벌었다. 근데 그 뒤에, 2년 뒤에 그게 나왔어요. 이실톡톡.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수요는 있는 거예요. 시기가 좀 안 맞다. 근데 그것도 계속 했으면 되긴 됐었을 거예요. 끈기가 없었던 거지.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자판기 한다 그랬잖아요. 자판기는 또 자판기대로 하기로 했으니까는 20대를 샀잖아요 이미. 영업을 하러 또 가야죠. 공원의 매점들,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다 영업해서 다 입점시켰어요. 거기서 제일 잘 됐던 게 낙성대 공원의 매점. 월세로 얼마 내는 게 아니라 판매한 매출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게 사장님만 설득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낙성대 공원을 또 관리하는 우리 관악산 쪽에 무슨 사무실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거기 설득하고 여기 설득하고. 아 복잡해요 생각보다. 이제 설득해가지고 몇 달을 운영을 했는데 재밌는 게 500원짜리잖아요. 보름마다 수거를 했거든요. 수거하러 가면 500원짜리가 막 몇십만 원씩 있어요. 그게 말이 몇십만 원이지 포대자루 2겹 겹친 거에다 돈을 넣었거든요. 한 겹이 찢어져요. 2겹 겹친 거에서 이제 들지도 못해 혼자서. 진짜 무거워 생각보다. 그러고 나서 새마을금고랑 거래했는데 새마을금고에 갖다 주면 이제 표정이 별로 안 좋지. 거기 계신 분들이 맨 500원짜리만 100만 원, 200만 원에 들어오니까는 싫은 거지 우리가 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예금하고. 이걸로는 수익이 좀 났어요? 그건 사실 안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맞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익금에 얼마를 떼주고 나머지는 다 이익이잖아요. 낙성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4대 운영해서 월에 한 150, 200만 원 가까이 이제 매출. 그래가지고 한 90만 원, 80만 원 남기는 거잖아요. 한 군데. 그런데 10군데만 운영을 해도 한 800에 1000만 원 되잖아요. 자판기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대부분 밖에다 놨기 때문에 닦아줘야 돼요. 닦아주러 한 2, 3일에 한 번은 가야 돼요. 또 안에 물건이 이제 인기가 없으면 안 나가잖아요. 그것도 수시로 교체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판기 한 번씩 고장이 나요. 그래가지고 또 컴플레인도 많았고 그래요 실제 해보면. 그리고 한 번은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사장님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가 삥땅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엄청 뽑는데 왜 이것밖에 안 나는 거야. 이들이 새벽에 이거 돈 갖고 가지? 이거를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죠. 저는 일부러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갔을 때 다 꺼내서 그 동전 세는 게 있어요. 또 판에서 이렇게 털면은 500원짜리가 딱 정렬이 돼요. 이게 그걸 한 3, 40번 해야 이제 정산이 끝나. 다 그렇게 해야지. 네. 하나하나 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문방구 사장님 앞에서 항상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의심을 하시는 거지. 하여튼 뭐 별의별 일 다 있죠. 생각과는 달라요. 생각만으로는 사실 그냥 한 대 운영하면 30, 10대 운영하면 300, 20대 운영하면 600 이렇게만 계산하고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영업하는 거 그것도 다 제각각이에요. 마진도 다 제각각. 거기다 떼주는 것도 다 제각각. 그 실제로 운영해보면 닦으러 또 가야 돼. 고장도 많이 나. 물품도 교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는 여간 부지런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부지런하게 그것만 했으면 그것도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동시에 따르잖아요. 동시에 실질이랑 이상이 많이 다르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다 성공시켰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애초에 안 했겠다.
지금 관점으로 애초에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은 이게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냥 돈만을 위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장애물에 걸렸을 때 그걸 이겨낼 힘이 없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딱 정해놓고 이 사업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 하는 마지막 그림을 정해놓고서 갔다면 중간에 오는 장애물들이 쉽게 보였을 텐데 그린 상태로 진행된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오는 모든 장애물이 데미지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런 정신력이나 이런 게 버티지 못해서 그만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현금이 좀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빌렸다 그랬잖아요. 돈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가 하나 나왔길래 과일 가게를, 그때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50만 원인가? 그래서 과일 가게를 하는데 과일 가게는 좀 잘 돼 있어요. 월에 한 3,400? 그때 생각하면 진짜 우리 엄마랑 같이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되게 생활력이 되게 좋으세요. 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영등포 청가물 그 도매센터가 있어요. 새벽에 우리가 차가 없으니까는 그거를 불러서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좀 사오고 필요한 거 그때그때 새벽에 가야 돼요. 도매 센터는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었고, 내가 여기저기 다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좀 가게를 봐주시고, 그리고 제 그 대출 받았던 친구 있잖아요. 저랑 이제 같이 사업했던 그 친구가 이제 붕어빵 장사 돈이 돌아야 되니까 일단은 과일 가게 앞에서 과일 가게도 우리 처음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왜 그게 잘 안 되냐면은 설날에 대목이잖아요. 사과를 그때 한 30박스를 드린 거예요. 30박스가 종이로 된 30박스가 아니라 드리, 큰 드리로 된 30박스를 드린 거야. 근데 그게 팔리냐고. 우리가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거 없이 삼촌네 아는 곳이 과수원하고 있어서 그냥 다 팔아보려고. 그거 거의 다 못 팔아가지고 다 손실 나고. 그리고 이 과일이 한 군데가 썩어 있으면 금방 다 상해요. 그래서 그거 로스 관리 못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사실상 망한 거죠. 근데 이 붕어빵이 재밌는데, 붕어빵에 처음에는 저랑 이제 친구랑 돌아가면서 했어요. 시간 2시간씩 로테이션 아니면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붕어빵은 재밌는 게 일단 창업비가 안 들어요. 신기하죠. 붕어빵을 하는 업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돈을 버는 방식은 일단 무료로 다 세팅해줘요. 붕어빵 기계 뭐뭐뭐 해서 세팅해 주는데 재료비로 돈을 벌어요. 하루에 많이 팔리면은 팥 안고 그게 하루에 한 3, 4개? 그리고 슈크림 안고가 한 3, 4개, 2, 3개 나가고, 그 다음에 반죽 그것도 한 2, 3 자루라 그러나? 나가고. 그 정도 되면 하루에 이분이 한 15만 원 정도 벌어요. 괜찮지 않아요? 그런 게 여러 개 있으면 그렇죠. 이분이 관리하는데 30개가 넘는데 그러면은 벌써 한 하루에만 450, 큰 사업이에요. 작은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계를 무료로 주는 거예요. 재료로 팔라고. 근데 그게 잘 됐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은 하루에 한 30만 원? 하루에 30만 원 팔려요. 왜냐면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주택가요. 그리고 우리는 또 재밌게 배달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저 간해수공 하시는 분들 거기서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었어. 하나씩 얹혀주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선 수익이 그래 3,400씩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친구한테만 줬어요. 왜냐면 제일 고생하고 돈도 그렇게 대출밖에 미안해서. 근데 참 그것도 그때는 좀 생각이 어렸던 게, 붕어빵이 다 동전 아니면 1,000원짜리예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항상 바구니에다 담아서 뭘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끝나고 와서 정산해서 맨날 세는데 그게 너무 뭔가 서글프더라고요. 그때는 어렸어요, 생각이. 내가 처음에는 포부를 갖고서 처음에 양복 입고 경제를 가는 걸로 시작했는데, 그죠. CEO라고, CEO만 치프 익스큐티브 오피서 이렇게 있는 척 하면서 회사 이름도 제가 지었거든요. PINI, 파이니라 그래서 열정, 이게 P예요. IN은 안에 있다, Y는 당신, 당신과 내 사이의 열정. 뭐 이런 잡스러운 잡스러운 장면. 나는 정주원과 같은 사업가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는 맨날 동전 세고 있고 손에 이제 동전 때가 껴요. 냄새가 안 지워져. 집에서 혼자 막 울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4개 사업체 하신 거를 들으면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영업도 잘 하시잖아요. 뽑기 사장님도 설득해가지고 하고. 근데 안 됐던 그 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됐죠. 망하는 회사들 보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다방면에 너무
확장해요. 문어발식으로. 근데 잘 되는 회사 특징은 일단 주력이 되는 거를 잘해요. 그래서 거기서 매출이 나오면 조금 위험이 있는 그런 신사업에 진출하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대기업들도 그렇고. 근데 안 되는 회사들은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혼자 1인 회사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하려고 했던 거죠. 돈만 보고서. 그래서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만약에 자판기만 붙잡고서 집중했다? 그러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주력을 잘해야 돼요. 이것저것 또 하려고 하다가 주력이 좀 안 되고 이런 구간들이 몇 번 있었어서 아 맞다 하고서 다시 아 맞아 이거 해야지 이걸 하고 잘 다져놓은 다음 하는 게 맞았지 나 배웠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목표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비행기가 목적지가 있어야지 뜨잖아요. 떠서 태풍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도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해결하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떴는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모든 상황이 다 타격이지. 그리고 이제 허드렛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되게 예전에 그때 할 때는 제가 막 CEO라 그래서 막 이렇게 폼 잡고 그랬잖아요.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 자판기를 닦고 물건 교체하고 떼껴가면서 동전 세고 이런 과정들이 창업자나 회사를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걸 되게 우습게 생각한 거죠. 제가 지금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느 정도 능숙해지면 위임해주고 하는 시스템을 짤 줄을 아는데 그때 당시엔 그런 거 없이 그런 생각이나 사고방식 관점이 없이 허드렛 일을 하는 내 자신이 막 초라해 보이고 이런 감정적인 거에 눌리고 해서 이제 일이 안 풀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재밌죠? 그 망한 썰. 망한 썰. 근데 오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린 나이에 대책 없이 사업을 벌이긴 했지만 영업은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하단 말이에요. 영업력. 근데 뭐 영업은 사실 모든 사람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자면은 저는 비즈니스적으로 더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어요.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브로더 루트에서 성장이나 자기 개발, 뭐 영업, 세일즈, 비즈니스 이런 얘기 할 건데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 이런 때 영업적인 이야기들, 세일즈, 비즈니스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같이 창업하셨던 그 친구분이랑은 아직 잘 지내세요? 뭐 잘 지내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 친구분이랑 네, 그때 너무 죄송했죠. 근데 그 뒤에 제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사실 안 갚아도 된다. 본인도 이제 뭔가 빌려줬다기보다 사업에 같이 참여한 투자자로서 공동 창업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안 갚아도 된다라고 끝까지 그랬지만은 그냥 강제로 보냈습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아직 좀 남았긴 했는데 계속 보낼 겁니다. 그걸 잘 신경 못 쓰셨네.